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3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다들 뭐 아시다시피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내일 모레죠. 이제 목요일이 되면은 제 방송 공식 3주년이 되는 구간입니다. 저도 이제 방송을 꽤 오래 했어요. 정말 사건 사고 한 번 없이 진짜 정지 한 번, 경고 한 번 없이 클린하게 열심히 달려왔고 역시나 조합 딱 두 조합으로 10연승 이상 기록도 무려 7번이나 기록을 해드렸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뭐 기록지로만 남겨두는 게 아니라 제 여기 숲TV 오시면은 제 방송국 게시판에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링크 따서 남겨놨습니다. 요거 링크는 제 그 유튜브 댓글 창에도 있어요. 보면은 조회수가 많이 올라왔죠. 유튜브 댓글 창에도 있기 때문에 그거 들어오셔가지고 아무거나 누르시고 그냥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모두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데이터배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고, 카카오톡으로 받으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 오픈카톡 링크로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바로 받아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 단위로 또는 월 단위로 끊어서 받아보실 분들은 숲TV 오셔서 이런 식으로 별풍선 후원하게 되시면은 숲TV 쪽잠으로 데이터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주간 구간인데 우리가 주간이 좀 아쉽게 6연승에서 마감이 됐어요. 5연승까지 딱 기록을 해놓고 6연승 구간에서 참 또 기아 때문에 우리가 NC까지 추가 주력까지 딱 다 맞았는데 축 잡은 기아 때문에 조금 이제 6연승이 좀 아쉽게 됐는데 어쨌든 최근에 주간 같은 경우에는 7일 중 6일 적중이었습니다. 그리고 5연승까지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이건 좀 자랑하고 싶어요. 오늘 메이저리그 진짜 미쳤던 날이었잖아요. 단순하게 역배만 많이 나왔던 날이 아니라 몰리는 경기들, 구매율 높았던 경기들 진짜 싹 다 터졌단 말이지. 근데 희한하게 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조합발이 잘 맞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긴 합니다. 그리고 내일 그러니까 내일 기준 시간 메이저리그가 오늘 경기보다 더 좋아 보여요. 제가 오늘도 원래 금액업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조금 피해갔고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오늘보다 더 좋기 때문에 오랜만에 승부 금액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액업 성적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주간 요코하마랑 야쿠르트 첫 번째 경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문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요코하마와 야쿠르트 경기입니다. 오늘 요코하마 선발 투수가 아즈마 카즈키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10승 4패, 방어율 1.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야쿠 선발 투수가 오늘 램버트입니다. 이번 시즌 2승 7패, 방어율 3.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램버트가 오늘도 일단은 출전을 합니다. 제가 그때 전반기 마지막 경기였죠. 램버트 오늘도 터지면은 얘 앞으로 보기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얘 그때 홈 경기였나요? 5이닝은 5실점 또 하게 되면서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는 이제 못 보겠다, 일본 야구에서 볼 수가 없는 선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기어 나옵니다. 어쨌든 이 선수의 문제점은 일본 야구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피안타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일본 야구들은 보통 이제 뭐 메이저리그나 KBO 리그는 이제 뭐 피안타율이 3할대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피장타율이 좀 낮다라거나 아니면 구종가치만 좀 잘 빠져주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 점수가 많이 나지 않는 일본 야구 특성상 그리고 몰아치는 게 거짓없는 일본 야구 특성상 어떠한 특이한 그 이제 한정 성적이더라도 피안타율이 3할대가 넘어가면은 이제 선발로서 자격 요건제가 없다라고 평가를 해드리는데, 이 선수는 야쿠르트 선발 투수 램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던지는 커터가 피안타율이 무려 4할입니다. 이거는 던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이 선수가 또 문제가 되는 건 역시나 득점권에서 너무 약하다. 득점권 피안타율이 3할대 가까이가 되죠. 원정에선 더 늘어나는 그런 편이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야쿠르트의 아무래도 타선 자체는 제가 최근에도 엊그제 경기였죠. 일요일에 우리가 그때 물론 6연승에서는 멈췄습니다만 제가 야쿠르트 프랜승과 역배를 형들한테 좀 강하게 잡아드리기도 했어요. 이유가 뭐냐? 야쿠르트가 타선 자체가 이번 시즌 이제 주요 결장들이 많이 이탈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타선에서 파괴력은 많이 떨어지더라도 이 메이지 진구 구장, 그러니까 본인들의 홈 구장에서는 그래도 좀 이제 경쟁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말이지. 다만 이게 원정 경기 야쿠르트는 주니치급이라 보면 됩니다. OPS가 5할밖에 안 돼요. 이거는 뭐 램버트에다가 야쿠르트 원정 타격 조합, 그리고 오늘 요코하마 선발 투수가 누구? 아즈마 가즈키입니다. 전반 유일 10승 투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미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가.
다만 요코하마도 최근에 좀 타격이 떨어져 있고 홈 경기이기 때문에 이게 JUP 마헨승으로 가야 9018님 되는데 별풍선 100개 마헨승으로 적중기원. 가자기에는 홈 경기고 또 타격감도 줄어들어 있고 그럼 일반승으로 가자기에는 또 배당이 1.35 배당이기 때문에 또 배당 메리트도 없는 것 같고 일본 야구에서 1.3 배당은 사실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기는 하거든요. 뭐 한 조합만 가신다고 한다면 모를까?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쉬웠던 경기였다. 경기는 좋아요. 다만 가져갈 게 그렇게 뭐 마땅치 않았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요코하마 승에다가 1마헨승까지만 보고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바 롯데랑 라쿠텐 경기입니다. 우리 0918형님도 요거 이제 8월 4일부터 1일 패키지 숲TV에서 참여 가능하시고요. 7월 말까지 200개 지금 진행 중입니다. 100개만 더 후원하시고 이틀치 더 받아보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3주년 이벤트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요거 제가 우리 유튜브 형님들한테도 가볍게만 조금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큰 거 옵니다. 이제 또 제가 3주년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1주년, 2주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챙겼어요. 근데 3주년 챙기는 이유가 어쨌든 한 가지 일을 3년 동안 했고 이 3년 동안 아무런 진짜 사건 사고 없이 잘 해냈다라는 거는 그래도 축하를 한번 해도 되는 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번 3주년 때 3년 패키지 한번 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우리 7월말 패키지 분들은 자동으로 다 참여 가능하시니까 요거 이때 또 이제 하실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게 형들 제가 NBA 최근에 이제 야구 시즌이기 때문에 야구 시즌으로 저한테 입문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제가 진짜 NBA를 형들 기똥차게 합니다. 지금 이제 NBA를 제가 겪은 지가 22, 23, 24, 25니까 4년째인데 어떻게 횟수로는 4년째인데 단 한 번도 형들한테 실망을 시켜드린 분석을 한 시즌이 없습니다. 자타공인이죠 여러분들. 어쨌든 다음 지바 롯데랑 라쿠텐 경기입니다. 그래서 그 야구 NBA 시즌을 한 3년, 3시즌 동안 풀 시즌으로 또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뭐 하나의 또 장점이 아닐까 싶네요. 아무튼 요거는 7월 말 7월 31일 제가 8월 1일이 3주년이기 때문에 또 8월 1일에 다들 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바 롯데와 라쿠텐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바 선발 투수가 타네이치 아츠키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3승 6패 방어율 3.6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라쿠텐 선발 투수가 오늘 코자입니다. 이번 시즌 3승 3패 방어율 3.8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형님. 오늘 200개로 일단 7월 말까지 참여하게 되시면은 일단 100% 참여 가능하시고요. 혹시라도 좀 참여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7월 말에 제가 조금 이제 들어오실 분들 어느 정도 감을 좀 잡아보고 요거는 신규를 받던지 요것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라쿠텐 선발 투수가 코자 타츠키인데 프런트캐리어님 사실 별풍선 저는 200개 코자 적중기원. 타츠키가 이번 시즌에 사고를 한번 칠 줄 알았어. 라쿠텐에 사실 이런 젊은 연건 투수들이 좀 많고요. 뭐 하야카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노리모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느 정도 나이 있는 선수들이 좀 이제 경험치가 높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연건들이 이제 라쿠텐에는 좀 올라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어쨌든 코자 타츠키가 최근에 경기력이 또 이번 시즌 초반에 좋았기 때문에 이 선수 이번 시즌에 좀 사고 한번 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저 그런 투수가 됐죠. 좌투수인데도 불구하고 로케이션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볼삼비가 정말 안 빠집니다. 어쨌든 이 선수는 병사를 최대한 유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유형인 만큼 홈 경기에서 아무래도 좀 더 이득인 그런 선수다라고 좀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린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피안타율이 너무 많아. 원래 어린 선수들은 반대거든요. 피안타율이 낮고 피장타율이 높아요. 근데 얘는 반대죠. 그만큼 전체적으로 저는 이 경기는 코자 타츠키가 오늘 지바 롯데 홈구장에서 좋은 경기를 하겠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코자 타츠키 같은 경우에도 원정 경기에서 볼넷이 조금 있긴 해요. 근데 조금의 피안타율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피칭을 하기 때문이다. 요 정도 알고 계시고 지바 선발 투수 타네이치 아츠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홈 경기가 좋습니다. 최근에 또 오릭스 상대로 5이닝간 무실점이라는 아주 또 좋은 경기를 하기도 했고요. 다만 타네이치 아츠키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필요한 건 이제 브레이킹 볼, 이 포크볼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들인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포크볼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특히나 라쿠텐이 또 웃긴 게 포크볼의 방망이가 거진 안 나가는 팀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야쿠르트랑 라쿠텐 이 두 팀은 보통 브레이킹볼의 방망이가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존을 굉장히 좁혀놓고 타격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삼진을 당하면 삼진을 당하지 헛스윙으로 이제 상대에게 이제 뭔가 카운트를 내어주는 경우는 거진 좀 없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 양쪽 다 선발 투수들이 기본적으로 2실점 이상씩은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다가 뭐 어쨌든 양쪽 다 불펜들만 놓고 봤을 때도 지바 롯데 불펜은 현재 리그 12개 구단 중에서 꼴찌 1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제 라쿠텐 불펜 같은 경우에도 리그 12개 구단 중에서 7위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6.5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오바 정도만 컨택을 하시거나 지바 보실 분들은 차라리 마힌을 보세요. 이게 지바가 이긴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 빠따가 터져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마힌을 동반할 것 같아. 그래서 오바 먼저, 그 다음에 마힌승 먼저, 그리고 지바 롯데 일반승은 그냥 제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주니치와 요미우리 경기 보겠습니다. 뭐 분석에서도 다들 느끼셨겠지만 좋은 경기가 아닙니다. 제가 보통 좋은 경기들은 좀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제가 지금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경기는 아니었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니치랑 요미우리입니다. 다른 의미로 좋은 경기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축구 스코어가 예상되는 경기가 아닌가. 주니치 선발 투수가 오늘 오노 유다입니다. 5승 3패, 방어율 2.3점대. 진짜 오노 유다이는 홈에서밖에 투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쨌든 이제 일부러 조금 이렇게 선발 등판을 시키는 거고, 요미 선발 투수가 오늘 니시다테입니다. 이번 시즌 2승 3패, 방어율 3.5점대입니다. 효자죠. 니시다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정말 무너져 있는 요미우리의 그 선발 축을 정말 뭐랄까요? 소방수 같은 역할로 일단은 올렸는데 생각 외로 잘 던져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구위값도 괜찮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뭐 피안타율적인 측면에서도 힘이 좀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 또 이런 이제 나고야돔 이렇게 또 장타 있어서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구장에서는 니시다테 같은 경우에도 뜬공이 좀 많은 유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을 볼 수가 있겠다. 이 경기는요, 요미우리가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프랜승이 부러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없다고 표현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배당이 얼마야? 1.11 배당이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언더가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거는 저는 승일무, 솔직히 이거 승일무, 제가 주력으로 승일무를 거의 안 써요. 솔직히 쫄아서 안 쓰는데 이거는 주력으로도 한번 써볼 만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길 수도 있고요. 누가 이기더라도 1점 차 이상으로 이기긴 어려워 보여. 그래서 이거는 승일무 생각보다 괜찮아 보인다. 이거는 진짜 정말 이거는 주력으로 써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참고만 하세요. 저는 이런 승일무는 주력으로 잘 안 쓰긴 합니다. 다음 한신과 히로시마 경기입니다. 한신 선발 투수가 오늘 오타케 쿄타로입니다. 이번 시즌 5승 1패, 방어율 2점대고요. 히로시마 선발 투수가 토코다 히로키 형님입니다. 이번 시즌 7승 7패, 방어율 2.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타케 쿄타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방어율이 1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뭐 최근 성적 같은 경우에도 히로시마 전이었죠. 그때 5인 6이닝간 1실점을 또 기록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히로 상대로 워낙 강해요. 히로 상대로 이 선수가 이번 시즌 3경기 선발 등판해서 3승 0패, 방어율 1점대입니다. 최근에 선발 등판했던 경기에서 전승을 거두기도 했고요. 오타케 쿄타로의 강점은 제구인데 이번 시즌 이 선수가 강점을 띠고 있는 건 제구가 아닙니다. 9위예요. 9위. 얘가 던지는 포싱 페이스볼에 대한 구종 가치가 무려 6.9점대. 대단한 거죠. 홈 경기에서 무려 7점을 돌파합니다. 어쨌든 이 정도 구종 가치에다가 제구면은 히로시마가 공략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또 히로시마가 이제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에서 OPS도 더 떨어지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 저는 이 오타케 쿄타로가 역시나 1실점 이상 하긴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히로시마 선발 투수 오늘 토코다 히로키인데, 토코다 히로키 형님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형님은 이 자존심, 이고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쳐맞아도 계속 던집니다. 이 형님은 뭐 1실점, 2실점은 실점도 아니야. 그냥 계속 던져요. 본인이 힘들어서 아니면 이제 내려가라 할 때까지, 또는 직전 야쿠르트전에서 6이닝간 3실점 홈런 한 방 쳐맞고 이렇게까지 흔들리면 이제 강판 나가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웬만하면 꾸역꾸역 던진다. 하필이면 또 한신 상대로 많이 약해요. 한신 상대로 이제 이번 시즌이죠. 5경기 선발 등판을 했는데 1승 4패, 방어율이 무려 3.2점대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수치죠. 최근에는 어쨌든 토코다 히로키 형님 선발 등판이라도 꾸준하게 팀이 연패를 계속해서 거두고 있다라는 것들, 여러모로 이거는 한신밖에 볼 게 없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한신승으로 그냥 보시고요. 다만 홈 경기 1.5배당이라는 게 조금 재수없긴 합니다. 히로시마가 또 2배당 딱 떨어지게 받았을 때 나름 또 잘 갖고 와. 그러니까 히로시마가 은근 잘 들어오는 배당이 뭐냐면 1.89, 그 다음에 1.99, 그 다음에
2배당. 이런 배당 은근 히로가 역배 먹고 잘 가져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배당이 조금 수상적어서 그렇지 이거는 뭐 한신 또 홈구장이고 고시엔이기도 하다 보니까 한신 승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볼게요. 자, 빅매치 나옵니다. 리오넴과 소프트뱅크 경기입니다. 아, 정말 오늘 주간 경기 중에서 한 경기만 꼭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 경기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오넴 선발 투수 오늘 야마사키 사치야입니다. 이번 시즌 4승 3패, 방어율 1.5점대. 소프트뱅크 선발 투수 오늘 리반 모이넬로입니다. 이번 시즌 8승 2패, 방어율 1.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오늘 1선발 투수를 꺼내듭니다. 리오넴 입장에서는 오늘 3선발급 투수를 꺼내들게 되는 리오넴입니다. 양쪽 다 지금 그냥 분위기가 미쳤습니다. 얘들 오늘 선발 마운드에서도 뭐 피 튀기는 양쪽이 거의 양팀 다 이제 양팀 선발 투수들이 단점이 없으니까. 다만 야마사키 사치아의 조금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 선수가 득점권에서 좀 약합니다. 아무래도 주자를 쌓아놓고 경기를 할 때 좀 벌벌거리는 타입이야. 얘가 오릭스 있었을 때부터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은 아쉽죠. 소프트뱅크가 최근에 보면은 이 득점권에서 굉장히 타율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양쪽 다 지금 불펜이 미쳤습니다. 리오넴은 현재 지금 리그 전체 구간 중에 불펜 2위 팀, 소프트뱅크는 리그 12개 구단 중에 불펜 3위 팀입니다. 그래서 불펜에서도 거의 비슷비슷하고, 빠따야 뭐 최근에 일본 야구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빠따는 12개 구단 중에서 딱 두 팀만 알면 돼. 리오넴 소프트뱅크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치열한 오늘 경기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이제 일본 야구는 아무래도 선발 노름이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선발의 세부 지표만 놓고 봤을 때 이 리오넴 야마사키 사치아는 최근에 세이브 상대로 6이닝간 4실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리반 모이넬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세이브 상대로 역시나 9이닝간 무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소프트뱅크 원정 경기라서 9회까지 뛸 수 있고, 또 이 소프트뱅크 1.55 배당대, 배당도 훌륭했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소프트뱅크 쪽으로 그래도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1차전은 시리즈 1차전은 소프트뱅크가 정말 치열한 마운드 끝에 득점권에서의 효율로 아마 게임을 가지고 오는 경기가 아닐까. 소프트뱅크 승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5는 리오넴 프랜승을 봐야 되고요. 언더봐도 언더를 보는 게 맞습니다. 일단 소뱅 승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오릭스랑 세이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뭐랄까요, 가장 좀 애매했으면서도 뭔가 딱 그 배팅 라인이 정해져 있는 경기죠. 오릭스 선발 투수 오늘 구리 아렌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7승 6패, 방어율 2.7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구리 아렌 형님은 딱 하나만 제가 계속 보라 그러잖아. 오릭스 홈구장일 때만 가시면 됩니다. 오릭스 홈구장일 때 방어율이 1점대밖에 안 됩니다. 대단한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 형님도 자꾸 주자를 쌓아놓고 게임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은 아쉽죠. 세이브는 결국에 일발 장타를 갖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주자가 쌓여있으면 쌓여있을수록 손해입니다. 그리고 세이브 선발 투수 오늘 타케우치 나츠키입니다. 타케우치가 돌아온 것 같았으나 직전 소프트뱅크에게 한번 박살났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뭐 이제 6이닝 동안 게임을 하면서도 무실점 경기가 진짜 많았습니다. 그만큼 타케우치가 드디어 돌아왔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직전 소프트뱅크에게 무려 5이닝간 5실점, 홈런 2방 맞으면서 무너졌어요. 또 이제 소프트뱅크 상대로 타케우치가 통산 성적도 방어율 1점대로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 때 와르르 무너졌지. 근데 다만 그거는 소프트뱅크가 최근에 그 경기력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럴 수 있는 경기였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타케우치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고 압도적인 구위로 게임을 끌고 가는 2년차 루키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루키 대 어떻게 본다면 경험치 많은 백전 노장의 맞대결이 아닌가. 이 경기는 이제 뭐 애매한데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세이브가 승리한다라는 거는 구리 아렌이 장타 몇 방 맞고 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이브 역배에다가 오바고요. 오릭스가 승리한다라는 거는 구리 아렌이 미친 듯이 잘 던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세이브의 타케우치와 더불어서 양쪽 다 치열한 마운드전 끝에 오릭스가 아마 불펜 구간에서 그리고 타선에 그래도 조금은 세밀한 좋은 퀄리티로 승리를 거둔다라는 말이야. 그러다 보니 오릭스 승에다가 언더인데, 뭐 결론적으로는 배당도 좋은 거 올라야죠. 세이브 역배에다가 오바. 배당 상관없으신 분들, 해배분들은 세이브 프린에다가 오바도 함께 묶어서 보셔도 될 만한 경기입니다. 용무율무님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국내 야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형들 국내 야구, 드디어 배트맨에 이것이 도입됐습니다. 사설 아닙니다. 이거는 배트맨 지금 우리나라에 진행하고 있는 공식, 정식 합법적인 배트맨의 전반 5이닝 프랜승, 그러니까 핸디캡, 그리고 이 언더오버가 출시가 되었어요. 물론 다 된 건 아닙니다. 5경기가 다 출시된 게 아니라 LG랑 오늘 KT 경기만 맛보기로 출시를 해준 건데 뭐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일단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LG랑 KT 경기입니다. 오늘 LG 선발 투수가 7이노스입니다. 이번 시즌 7승 4패, 방어율 3.67점대고요. 7이노스도 홈 경기를 더 못 던집니다. 원정 방어율 2점, 홈 경기가 거의 5점에 육박합니다. KT 선발 투수 오원석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10승 4패, 방어율 2.9점대인데 문제는 LG에게 굉장히 약한 투수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오늘 이 두 선발 투수들이 선발들이 뛰는 구간에 4.5점대의 전반 기준점을 쥐어줬거든요. 이거 많은 분들이 언더 쪽을 많이 보시긴 해요. 양쪽 다 선발들이 괜찮기 때문에. 근데 결론적으로 오원석은 LG에게 굉장히 약했던 투수였고 통산적으로 7인호승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에서 장타가 많이 나온 유형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저는 이 경기는 4.5 전반은 오바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LG도 그렇고 KT도 그렇고 빠따가 후반기에 나쁜 팀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4.5점, 5이닝 동안 4.5, 5점만 내면 된다는 건데 저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전반 4.5 오바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둘 중에 그래도 한 팀이 전반에 승리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양쪽이 비슷비슷하거나 아니면 LG가 이기더라도 1점 정도 이상으로 봅니다. 즉 1.5점대의 프랜승을 받은 KT 프랜승이 괜찮다고 보고 있고 전체 총 경기 통틀어 봤을 때는 결국에 뭐 불펜의 퀄리티 그리고 선발이 먼저 우선적으로 앞설 수 있는 왜냐면 7이노스가 KT 상대로 이번 시즌에 굉장히 강했죠. 이번 시즌 두 번 맞붙어서 6이닝간 1실점, 5이닝간 1실점, 홈 원정 다 잘 던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요거 전체 풀 경기는 LG 일반승 순서대로 볼게요. 자, 전반 4.5 오바 언더오바는 그리고 핸디캡 라인은 KT 전반 1.5 프랜승 마지막으로 승패 라인은 전체 9이닝 LG승 이렇게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품 100개 보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형님 그 100개 후원하시자마자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7월까지는 이렇게 7월 말 패키지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님 혹시 괜찮으시면 100개 더 후원해 주시고 이틀 더 7월 말까지 총 3일 동안 받아보셔도 되고요. 추가적으로 3년 이벤트도 참여 가능하시고 또는 이제 나는 100개 추가 후원하기 좀 어렵다 싶으시면은 제가 8월 4일부터는 1일 패키지 재개하기 때문에 8월 4일날 제가 요거 잘 갖고 있다가 8월 4일날 데이트로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아까 또 100개 후원하신 형님 한 분 더 계시긴 하던데 그 형님도 참고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0918 형님도 마다님 이거는 전반 언업은 스태티즈 보고 특정 이닝 실점이 어디가 높은지 득점이 높은지 활용하면 쏠쏠할 때 이거 근데 전반 프랜이랑 전반 언더오버는 너무 괜찮다고 생각해. 왜냐면 어차피 국내 야구에서 형들의 마음을 진짜 어지럽게 하고 머리를 쥐어뜯게 만드는 거는 결국 불펜 구간들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불펜 구간이 빠질 수 있는 5이닝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뭐가 됐든 간에 형들한테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 나는 좀 더 폭이 넓어졌으니까. 자, 그 다음은 롯데와 NC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 선발 투수가 오늘 박세영 선수입니다. KBO 리그의 수준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선수가 올라옵니다. 이번 시즌 10승 6패, 방어율 5.1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0승 6패, 네, 플러님 별풍선 200개 적중기원. 이게 박세웅이라는 선수가 KBO 리그에서 10승을 올릴 수 있는 수준이 바로 KBO 리그라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지금 갖고 있는 방어율 5점대, 픽 장타율도 4할 때가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선발 투수로서 사실 글쎄다 싶은 경기가 너무 많아요. 아니 W 형들 이게 WHIP가 1.5점대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하자면 길어질 것 같은데 WHIP는 보통 우리가 S급 투수를 0점대로 보거든요. 0.8점에서 1점대를 S급이라 보고 1점에서 그래도 1.2점대까지를 A급이라 보고 1.3부터 1.5까지를 B에서 B-급으로 판단을 해. 근데 WHIP가 1.5점대 그러니까 B-급투수가 10승 투수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이 선수는 저는 때려 죽어도 안 가져갑니다. 절대 안 가져가는 선수가 박세웅 선수다. 롯데 팬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박세웅 선수가 솔직히 국가대표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수준의 선수가 오늘 올라온다라는 거. 물론 사직에서 더 잘 던집니다. 원정 경기 방어율이 6점대인데 홈 경기 방어율이 4점대야. 그만큼 아무래도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에서 낫기는 하나 저는 박세웅은 때려 죽여도 가져가지 않는 선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마다님 국내파 안 오고 보여드렸을 텐데 한 번 더 봐드릴게요. 또 먹고 형님 제가 어제 따로 불러해놨었어서 어쨌든 박세웅 선수를 제가 3년 전부터 이 선수를 거른 이유는 딱 한 가지. 저는 재구 불안한 투수는 절대 안 가져가요. 뭐가 됐든 구위가 아무리 좋아도 재구 안 좋은 투수는 저는 절대 배팅 라인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근데 박세웅 선수가 재구에 정말 취약해요. 그 기복이 너무 심해. 물론 박세웅이 재구가 좋은 경기도 있어. 근데 그 좋은 고점 경기랑 재구가 안 좋은 저점 경기에 그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NC라는 타선 형들 얘들은 상대 팀으로 하여금 상대 투수로 하여금 재구가 불안한 투수를 상대로 비기닝을 만들어내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타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통산적으로 NC에게 정말 약했던 투수가 바로 박세영입니다. 이번 시즌에도 이미 7이닝간 5실점 경기가 한번 있어. 그때 아마 이거 김태형 감독이 그때 벌투시켰던 그 경기였던 것 같은데 7이닝 5실점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NC 상대로는 무려 이제 3경기 선발 등판을 해서 무려 방어율이 8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볼넷을 주거나 안타를 맞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NC 선발 투수가 로건 알렌인 만큼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차라리 전반 NC승을 보자. 결론적으로 뭐 불펜적인 측면이나 최근에 롯데에 빠따 그리고 위닝 멘탈리티가 좋잖아요. 그렇게 사직구장이다 보니까 뭐 이거는 롯데가 마지막까지 꾸역꾸역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 여기에다도 역배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도 괜찮아. 근데 전반까지는 그래도 NC가 가져올 만한 그림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NC 전반승 그리고 풀 경기는 오바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기아랑 두산 경기 보도록 할게요. 우리 나플라 형님 데이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진자 형님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7월 달에는 하루 패키지는 따로 진행하진 않습니다. 오늘 그 형들 2부가 메이저리그 그 승부 금액업이에요. 오늘 같은 날도 이제 우리가 가져와 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도 7월 말까지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기아랑 두산 경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아 선발 투수가 오늘 김도현입니다. 이번 시즌 4승 3패, 방어율 3.3점대고요. 두산 선발 투수가 최민석입니다. 이번 시즌 2승 2패, 방어율 3.18점대입니다. 그놈이 매치다. 빠따가 더 좋은 놈이 이기지 않을까? 두산 역배, 더 배당이 더 좋으니까 두산 역배, 그리고 이제 원정 경기죠. 두산 프랜승, 그리고 오바까지 보겠습니다. 두산 프랜승이 굉장히 괜찮은 이유는 오늘 메이저리그의 매치 같은 느낌이죠. 제가 오늘 프리뷰 드릴 때 뭐라 그랬어? 매치가 지더라도 1점 차 이상으로 질 가능성 제가 정말 드물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원정팀이잖아. 결론적으로 샌디에고는 한 번 이기고 있더라도 이제 9회 말 게임이기 때문에 홈 팀이기 때문에 한 번이 공격 기회가 없어요. 매치는 한 번이 공격 기회가 더 있기 때문에 오늘 9회에 바로 따라잡잖아. 봐봐. 근데 그런 느낌이라는 거야. 두산도 프랜승은 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두산 프랜승만 보고 넘기겠습니다. 자, 큰 겁니다. 한화랑 삼성 경기입니다. 가장 어떻게 본다면 이번 시즌 두 인기 구단의 맞대결이죠. 한화 선발 투수는 황준서입니다. 이번 시즌 1승 4패, 방어율 4점대고요. 삼성 선발 투수는 가라비토입니다. 이번 시즌 1승 1패, 방어율 1.7점대입니다. 자, 선발 마운드는 삼성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근데 이게 가라비토가 최근에 그 원정 가가지고 한번 말아본 경기 있잖아. 그 제고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아리까리하긴 했어.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가라비토가 몇 경기 안 뛰긴 했지만 이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구위값이요 무려 YG를 추월했습니다. YG가 홈 경기에서 그래도 던지는 포신 페이스트볼이 리그 전체 3위 외국인이었거든요. 원래는 1위가 폰세, 2위가 앤더슨, 3위가 이제 YG였는데 가라비토가 몇 경기 안 되긴 하지만 평균값이 이제 추월을 했습니다. 그만큼 가라비토 지금 구위가 너무 좋아요. 어쨌든 원정 경기 최근에 한번 터졌기 때문에 그게 조금은 걸리지 전체적인 사이즈는 가라비토가 오늘 한화 타선을 압도할 만한 그런 수치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번 시즌도 이미 5이닝간 무실점 기록인데 이때가 무려 삼성의 홈구장 라이온즈 파크에서 또 기록했던 기록들이었죠. 황준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삼성 상대로 좀 기복이 있었어. 5이닝간 1실점 한 번, 5이닝간 5실점 한 번을 했는데 근데 이게 원정 경기 라이온즈 파크가 좀 약했고요. 홈 경기에서는 5이닝간 1실점. 황준서도 원정보다 홈을 더 잘 던지는 투수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경기는 9.5를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경기였어요. 삼성 같은 경우에 최근에 게임하는 꼬라지 보면은 뭐 정말 답대가리 없는 수준이 있고 한화 같은 경우에도 홈에서 좋긴 합니다만 가라비토를 상대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건 제가 좋아하는 1점 차 또는 2점 차 경기가 아닐까. 9.5는 언더를 보면서 삼성 승과 한화 프랜승을 모두 고려해볼 만하다. 형들 마음에 드시는 거 가져가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화 프랜 먼저 봅니다. 왜? 얘가 그래도 배당이 비슷해. 1.5, 1.4배인데 한화는 그래도 2점을 갖고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한화 프랜승 먼저. 그 다음에 삼성승. 마지막으로 언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신세계랑 키움 경기인데 이 경기도 그놈이에요. 기아랑 두산 경기랑 똑같습니다. 신세계 선발 투수가 오늘 최민준 선수, 키움 선발 투수가 하영민 선수인데 그냥 홈에서 잘 던지는 놈, 그리고 홈 경기 성적이 더 좋은 놈들, 빠따도 홈 경기가 더 나은 신세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신세계 승 정도만 볼게요. 뭐 키움 프랜승 언더까지 적어놓긴 했는데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신세계 승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렇게 일본 야구 전경기 그리고 국내 야구 전경기 프리뷰를 깔끔하게 끝 맞춰드렸고요. 아까 제가 이제 한 번 형들한테 보여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형들한테 조금 보여드리자라고 한다면은 8월 1일이 제 3주년 구간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3년 방송을 하는 동안 한 번의 정지도 없었고요. 한 번의 경고도 없었고요. 단 한 번의 분쟁도 없었습니다. 유튜브랑 카카오톡에서 삭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형들 명단 다 싹 다 파악해서 전체 제가 못 보내드린 구간은 보상 발송까지 전부 다 싹 다 해드렸다. 책임지고 보내드렸다라는 거 3년 동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제가 1주년도 안 챙겼고 2주년도 안 챙겼는데 3주년 한번 챙겨보고자 이렇게 준비를 또 하고 있으니까요. 8월 1일입니다. 제 3주년은 우선 참여도 가능하시니까 우선 참여하실 분들은 7월 31일 날부터 또 출발을 하니까 또 3주년 또 이벤트 다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전체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은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숲TV 여러분들도 빠르게 추천수 채워주시고 전체표 보시고 또 오늘 1순위 하나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